어, 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오늘 드디어 반가워 설렘, 오늘이 3화인가요? 4화인가요? 이제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화인 것 같고요. 3화가 끝났는데 우선 먼저 총평을 해보자면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엉망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평가하기도 되게 애매한 정도. 왜냐면 재미있다 재미없다를 평가를 하려면 프로그램이 구성에 대해서 어그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성은 눈에 안 띄 지적받을 만한 상황이 없도록 안정된 상태에서 재미있다 재미없다가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엉망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재미있다 재미없다 자체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해진 거예요. 우선 시계열적인 순서로 먼저 살펴보자면, 이제 3화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경연이 이어졌습니다. 입학시험이. 처음에 제가 먼저 느꼈던 건 이제 이미희, 홍혜주 학생부터 시작해서 4학년의 이수빈, 방선희, 조유정 학생들, 이 친구들 할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봤어요.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노래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아무도 없고, 그 무대를 열심히 추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흡입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한번 제 스스로 따지고 봤더니, MBC가 이 친구들을 보여주는 것에 좀 서툴지 않다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이 친구들 실력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기존 걸스플래닛 참가자들에 비해서 실력이 많이 떨어진다. 뉴페이스는 뉴페이스인데, 물론 걸스플래닛 친구들이 기존에 알려졌던 그 친구들이 많이 나왔던 건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도 감수해야죠. 왜냐면 경쟁사 프로그램이고 결국은 경쟁할 대상들이에요. 상대들이에요. 시청자들한테 평가받는 건 결국은 그 비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가자들의 실력을 보면 너무 떨어져요. 연습생이고 참가자들한테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느냐를 말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런 부분입니다. 방과후 설렘이 시작하기 전에 등교전 망설임이라는 연습기간을 줬어요. 연습기간. 그 긴 연습기간 동안 연습을 해서 이제 경연 무대를 펼치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간대에 엠넷에서는 마마 무대가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재방송이었지만 마마 무대를 보고 싶은 생각이 더 들 정도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그리고 참가자들을 경연 무대를 촬영을 할 때 화각과 그 촬영 그 카메라 무브먼트를 좀 잘 줘야 되는데, 저라면 전체적인 샷을 좀 많이 줬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줌샷을 들어갔단 말입니다. 클로즈업 샷을. 아직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이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자체가 상실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 이 참가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도록 카메라 무브먼트를 가져가고 화가가 가져가야 되는데, 마치 데뷔해서 잘 알려진 있지나 에스파한테는 그런 화각을 가져가도 돼요. 무브먼트 가져가도 돼요. 그런데 이제 경연을 펼치는 첫 무대를 펼치는 참가자들한테 그러한 카메라 무브먼트를 가져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실수다. 제가 지난번 리뷰부터도 계속 지적하는데, 시청자들 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 내 카메라 무브먼트 좋지? 우리 연출 잘했지? 우리 무대 디자인 잘했지?
자기들만의 성과, 자기들만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겁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보면 백종원이 골목식당 하는 아주 그 식당 주인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왜 본인들의 기준에 따라서 본인들이 맛있다 맛없다를 평가하느냐. 손님들이 맛있어야 맛있는 거고 손님들이 좋아하는 게 좋아하는 거다. 그게 정답이에요, 정말로. 근데 MBC는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자꾸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참가자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고 보고, 네, 등교전 망설임 기간을 그렇게 긴 연습 기간을 뒀음에도 이 정도로 나왔다는 거는 제대로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레이너들이. 그러면 뭘 했냐 이거죠. 그 부분이 너무 좀 아쉽고, 저는 이수빈, 방선희, 조유정 4학년 학생들이 떨어질 때 전소연 심사위원이 실력을 지적했죠. 저는 전소연 심사위원 실력 지적하기 전에 이미 그 친구들 경연할 때 뭐 같은 참가자들, 다른 참가자들은 뭐 감탄을 하던데 이미 저는 되게 좀 크게 말해서, 나쁘게 말해서 좀 한심하다고 봤습니다. 와, 이런 사람들이 반가워 설렘 와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나. 되게 한심하다고 봤어요. 노래도 못 부르고 눈에도 전혀 안 띄고 비주얼만 뛰어나면 뭐합니까. 전혀 아니었고, 그 이후에 몇 개 팀입니까? 한 대여섯 팀을 쫙 편집을 해버렸어요. 제가 지난번 리뷰 때도 이 부분 지적했는데, MBC가 너무 무성의하다고 느끼는 게, 적어도 편집을 하려면 어떤 팀들이 참가해서 누가 참가해서 탈락됐는지 정도는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쫘라락 넘어가다 보니까 심지어 누가 참가했는지도 몰라. 6팀인가 7팀을 그냥 휙 지나가 버렸어요. 누가 경연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적어도 누가 참가했고 누가 편집됐는지 정도는 그 참가자는 탈락, 이 참가자 탈락, 이렇게라도 보여줘야죠. 결국은 이런 건 검토가 안 됐다는 겁니다. 결국은 MBC 제작진들이나 이 프로그램을 만든 연출자들이, 편집자들이 한 번도 여자 아이돌 경연 무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청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네, 그거 자체만으로도 제작할 때의 수준 미달이라는 저는 봅니다. 자격 미달이라고 저는 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각 학년마다 10명씩 뽑아서 40명을 만든다고 했죠. 그러면 10명으로 잘라야죠. 10명으로 잘라야죠. 우리라고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김유현 학생이 돌아왔어요.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의도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본인들이 뽑아놓고 보니까 이 어떤 권유리 심사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왜냐면 김유현, 제가 지난번 리뷰나 지지난번 리뷰에서도 말했듯이 김유현 친구 같은 경우 이제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음에도 떨어지는 게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죠. 그런 친구도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룰을 깨면서까지 그 친구를 데리고 온다?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갑자기 나는 가수다가 생각나더라고요. 이것도 MBC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맨 처음에 김건모가 탈락했었나요? 근데 룰을 바꿔가지고 김건모를 살렸죠.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었죠? 그때 PD 교체됐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아서 그 나는 가수다 PD가 교체됐었다고요. 그때 그걸 겪었던 MBC가 지금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또 룰을 지켜야죠. 뭐 중간고사에 서는 인원을 10명으로 줄였을까 상관없다? 이건 아니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김연 학생 이미 탈락했었는데 다시 들어와서 기존에 이미 뽑혔던 사람들을 밀어내고 김연 학생이 10명에 뽑히면은, 그러면 기존에 이미 처음으로 첫 선발됐었던 4학년 13명 중에서 탈락된 인원은 뭐가 되냐고요.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거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송예림
송예림 학생은 대중평가의 75% 문턱도 못 넘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송예림 학생을 뭐 걸스 플래닛에 플래닛 패스까지 다시 데리고 와서 이 친구가 만약에 10명 안에 들면은 기존에 뽑혔던 이미 탈락하지 않고 언택트 평가단의 75% 선택도 받았고 심사위원들의 4명 중 3명 표도 받았던 친구들이 그 때문에 밀려나는 거는 이거 아니죠. 이거는 기존에 뽑혔던 친구들에 대한 결례라고 봅니다. 정말 결례라고 봐요. 룰도 깼고, 룰을 깬 건 시청자들에 대한 결례고, 만약에 김유현 친구나 송예림 친구가 10명 안에 들면은 기존에 뽑혔던 친구들한테도 결례라는 겁니다. 이거는 MBC가 되게 엉성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결국은 재미있다 재미없다 정도를 판단하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엠넷에서는 동시간대에 마마무대를 방송하고 있는데 있지, 에스파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건 이제 그 화질 문제인데, 저도 촬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은 TV를 볼 때 어느 정도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스토리나 구성뿐만 아니라 저는 화질도 되게 많이 봅니다. 운동장에 모인 샷에서부터 화질이 다 나갔어요. 포커스가 다 나갔다는 겁니다. 초점이 다 나갔어요. 자, 인터뷰 샷, 운동장 샷, 연습실 샷, 모든 그 영상이 초점이 다 나갔어요. 저는 거기 되게 예민하기 때문에 막 화가 막 여기까지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 모습을 찍는 저 같은 아저씨가 이 오밤중에 바로 잠들기 전에 그냥 대충 찍는 이 화질보다 나쁜 화질이 MBC 지상파에서 송출되고 있다는 거에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성의한 겁니다. 이유 불문이에요. MBC 제작진분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맨 처음에는 촬영 감독 욕했어요. 맨 처음에는 처음에 포커스 나간 장면 딱 보일 때. 근데 제가 계속 보니까 모든 영상이 다 포커스가 나갔더라고요. 근데 얼핏 보니까 되게 좋은 카메라로 찍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도 촬영하는 입장에서 촬영 감독이 일부러 포커스를 나가게 찍진 않거든요. 아마추어가 한두 명 껴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영상이 포커스가 나갔다는 건 결국은 편집단에서 잘못했다는 겁니다. 편집단에서. 제가 왜 그렇게 느꼈냐면은, 이거는 여러분한테 100% 이해시키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 편집에서 노출이 날라갔고, 블랙이 깨졌고, 색이 깨졌어요. 색이. 네. 이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하여튼 편집상에서 잘못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근거로.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리뷰였던가요? 그때 한번 보여줬었죠. 1인 제작사의 한계, 펑키 스튜디오에서 반가워 설렘 편집자를 뽑더라. 이 사람들이 과연 방향성 있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맨 처음에는 시간에 쫓겨서 편집했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출 깨진 거 보고, 그러니까 노출이 오버했다는 거예요. 오버. 적정 노출이 아니라 노출을 오버시켰다는 거예요. 얼굴이 날라갔고 형광등이 날라갔어요. 그리고 블랙이 깨졌고 색감이 깨졌어요. 그걸 딱 보고 이거 아마추어가 했다. 물론 저도 색 보정이나 편집에 엄청난 조예가 깊고 막 전문가스럽고 막 그런 건 아닙니다. 막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바로 전 영상에서 이거 리뷰 말고 뭐 최유진 양의 AI 버추얼 휴먼, 메타 휴먼 만드는 영상에서 제가
첫 마디 그거였죠. 저 편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말을 했죠. 그만큼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고뇌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는 편집을 해요. 편집이 그만큼 힘듭니다. 근데 이 방과후 설렘 편집은 아마추어가 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왜냐면 이거 편집을 조금이라도 고민해서 한 사람이면 저렇게 편집 안 해요, 절대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겁니다. 아쉽다는 표현을 했지만 솔직히 욕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지금 내뱉지 않고 있는 거지. 욕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요. 지금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MBC 역시 MBC는 딱 그 수준이구나. 자, 걸스 플래닛 때 김시정 PD 막 엄청나게 비판을 욕구 했는데 MBC는 더하다는 거 창피하다 진짜.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2학년 학생들을 10명으로 추릴 때 이지원 학생하고 이승은 학생을 두고 이지원을 선택했습니다.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뭐 그 2학년 다른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승은 학생이 완벽했고 실수가 없었고 그러는데, 저는 심사위원들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연히 이지원 학생을 뽑아야 돼요. 딱 보자마자 이 친구 비율이 좋다, 카메라 잘 받겠다, 꾸미면, 딱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딱 둘이 서는 거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댓글 보니까 지난번 댓글 보니까 뭐 실력 나는 가수들을 뽑는 게 아닌데 왜 실력이나 그런 걸로 자꾸 뽑으려고 하느냐에 대해서 논쟁을 펼치는 분들도 좀 봤는데, 결국 그런 겁니다. 비즈니스로 봐야 돼요. 비즈니스. 우리 그러니까 그 걸스 플래닛 케플러 얘기도 저번에 한 것처럼 결국은 상품을 만들면 잘 팔릴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눈에 띄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결국은 시청자가 딱 봤을 때 이 사람을 더 보고 싶어, 이 사람 뽑아야 돼,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비율이 딱 좋은 사람. 근데 이제 이지원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만 꾸미고 트레이닝만 시키면 마스크도 잘 받고 비율도 좋고 카메라를 잘 받은 친구예요. 제가 봤을 때, 저도 촬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딱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승은 친구는 이제 넘을 수 없는 키, 비율, 그런 거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에 권유리 심사위원하고 그 보컬 트레이너하고 이유를 말해줬잖아요. 저는 그거 안 나왔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분들이 그렇게 보여줘가지고 다행이다, 나 혼자 주장했으면 내가 욕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지난번 리뷰인가요? 그 방과후 설렘 제작진들이 너무 성급하다, 쫓기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결국은 그런 것이 편집에서 드러난 겁니다. 편집에서 아마추어들이 편집을 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그게 운동장 샷에서부터 초점 맞는 영상이 하나도 없다는 걸로 증명이 됐어요, 결국은. 그리고 그거는 촬영 감독 탓이 아니라, 촬영 감독들 보니까 장비 좋은 걸 썼어요. 제가 봤을 때 봤었어요. 그 모든 영상이 그렇게 초점이 다 나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편집에서 실수한 겁니다. 편집에서 실수한 거예요. 그럼 시간에 쫓겨서 편집 실수했느냐? 아니, 노출 날라간 거 보고, 색깔 깨진 거 보고, 이건 아마추어가 편집했다, 끝. 딱 그겁니다. 딱 그거예요. 시간 쫓겨서 편집했어도 그게 티가 났을 건데, 저는 만약에 시간만 쫓겨서 편집을 했다면은 그렇게 대변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닌 걸로 보인다는 거, 그게 MBC는 역시 어쩔 수 없구나. 룰도 깨고, 자기 맛대로 룰도 깨고, 그리고 1인 제작사의 한계, 방과후 설렘 편집 채용 공고를 낼 때부터 제가 1화 리뷰 때 첫 리뷰 때 그거 걱정했었죠. 이거 과연 방향성 있게 흘러갈 수 있을 거니까 편집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네, 저도 자야 되는데 지금 빨래 돌리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커버 댄스
슈퍼비 노래에 맞춘 커버 댄스 곡을 하나 올렸었는데 그게 컨테스트라고 말을 했죠. 이제 그 컨테스트가 이제 투표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괜찮으신 분들 있으면 그 친구한테 투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가서 보고 마음에 드시면 투표해달라는 겁니다. 뭐 억지로 투표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친구가 이제 뭐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이제 19살에서 20살로 되는 대학교 진입한 학생이에요. 공부도 좀 잘하는 학생이고, 근데 이제 본인이 슈퍼비 노래 맞춰서 뭐 Move On이라는 노래 맞춰서 춤을 췄는데 이게 컨테스트다 보니까 투표 결과에 따라 순위가 매겨지는 모양이에요.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서 한번 괜찮으신 분들은 보고 괜찮으시면 한번 투표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투표할 수 있는 주소창은 댓글에다가 고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김유언이 돌아왔습니다. 기뻐야 될지 슬퍼야 될지 모르겠어요. 돌아온 건 기쁜 건 맞는데 MBC가 하는 그 태도나 방송 구성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말 오늘 좀 그렇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시간 있으면 뵙도록 하지요. 제가 요즘 너무 할 게 많아가지고 급하게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